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처음으로 브랜드 옷도 사고 즐겁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하루를 보냈는데 말이죠. 조옥래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자기 모습을 돌아봤어요. 내가 봐도 괜찮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유튜브에 나와 춤도 추고 시니어 모델 런웨이까지 걸어본 사람이라 자기 나이에 주눅이 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김다정은 그 옆에서 계속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어머니, 진짜 연예인 같으세요. 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 집에서 시끌시끌한 웃음의 대부분은 할머니 둘, 엄마 하나가 담당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새 옷을 입고 신나하는 날이었어요. 오래간만에 누리는 호사에 오늘 같은 날은 택시 타도 된다며 평소 같으면 이용하지 않았을 택시를 잡게 되었어요. 버스 타면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 조옥래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어 택시를 멈춰 세웠겠죠. 김다정도 오늘만큼은 그 말에 기꺼이 동의했을 거예요. 퇴직한 남편 대신 가게를 더 보태보겠다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는데 오늘만큼은 지출 계산을 잠깐 내려놓고 오늘은 그냥 택시 타자 하고 웃었을 거예요. 둘은 그렇게 택시 승강장 근처에서 서로의 옷을 한 번 더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 찍은 셀카를 보여주기도 하고 집에 가서 뭐 해 먹을지 장 봐야 할 걸 얘기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택시 승강장 맞은편 교차로 모서리 쪽 가로등 아래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우연히 지나가다 본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동선을 알고 시간을 알고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지도 앱이 켜져 있었어요. 빨간 핀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잠원 다니는 며느리, 오늘 할머니랑 백화점, 몇 날 며칠. 이 집의 동선을 지켜본 사람이 적어둔 기록이었어요. 남자는 휴대폰을 다른 화면으로 넘겼어요. 짧게 번호를 누르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왔다. 아마 그 정도 한마디였을 거예요. 상대는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일 거예요. 전화를 끊은 뒤 그 남자는 근처에 세워둔 검정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갔어요. 헬멧을 깊게 눌러쓰고 차에 실려있던 작은 가방을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엔진을 켰어요. 낮은 배기음과 함께 골목 사이로 빠르게 사라졌어요. 마치 이제부터 벌어질 일을 이미 다 보고 온 사람처럼 말이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어요. 추억이 될 하루는 한순간에 사고 기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검은색 SUV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택시를 향해 달렸어요. 택시 운전기사는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SUV를 보고 순간적으로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어요. 살기 위한 몸의 반응이었어요. 조금만 더 비켜가면 쓸리기만 하고 지나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SUV가 방향을 택시 쪽으로 틀었던 거죠. 마치 피하지 말라는 듯이 한번 놓친 표적을 다시 맞추기 위해 각도를 수정하는 움직임처럼 보였어요. 그 장면만 놓고 보면 그냥 사고라고 보기 조금 어려웠어요. 술에 취해 컨트롤을 잃은 운전자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멀쩡히 눈을 뜬 채 누군가를 향해 돌진한 걸까요? 뉴스에서는 그냥 음주운전 사고라고 짧게 정리하겠죠.
하지만 CCTV 슬로우 화면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왜 저렇게 꺾었지? 저건 일부러 갔잖아. 라는 의심이 자꾸만 고개를 들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이 사고가 나기 직전 택시를 기다리는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던 그 수상한 남자의 존재였어요. 그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정말로 우연히 거기 서 있었을까요? 이제 화면을 조금 멀리 돌려볼게요. 도시 반대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빌라 한 채가 있었어요. 넓은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TV가 켜져 있었어요.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음주운전 차량, 택시 들이받아 1명 사망 1명 중태. 하단 자막에는 사고 위치와 시간, 피해자 정보가 간단히 나오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그 화면을 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잔잔한 조명 아래 정갈하게 정돈된 셔츠와 시계, 어디서 봐도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의 이름은 강도훈이었어요. AP그룹 회장의 전처소생 장남이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를 두고 AP의 미래라고 불렀어요. 해외 유학도 다녀왔고 MBA 과정도 밟았고 그냥 가만 안 놔둬도 언젠가는 회장 자리에 앉을 줄 알았어요. 그게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려온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그림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눈은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어요. 회사 안에서는 새로운 피라는 말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어요. 그 새로운 피의 이름이 바로 이지혁이었어요. 업계에서는 실력으로 회사를 키워서 AP그룹까지 인수해버린 젊은 승부사라고 불렸어요. 언론은 그를 띄워주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어느 날 AP 회장은 결정을 내렸어요. AP를 지가 만든 회사처럼 사랑해주겠다고 나선 사람에게 넘기겠다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이지혁. 그 순간 강도훈의 인생은 한 줄로 요약되기 시작했어요. 능력 없어서 밀려난 사람, 해외에서 놀다 온 사람, 아버지 기대 못 맞춘 사람, 이런 말들이 농담처럼 오가는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강도훈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말이 박혀 있었어요. 내 것을 빼앗겼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AP는 아버지 회사이기도 했지만 곧 자기 것이 될 회사이기도 했어요.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AP가 지역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은 거래 완료가 아니라 탈취 완료처럼 들렸어요. 사업은 사업이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머리로는 이해하려 해도 가슴은 그렇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분노였어요. 나를 왜 저 사람과 비교하느냐는 질투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다시 되찾고 싶다에서 무너뜨리고 싶다로 조금씩 색이 바뀌었어요. 강도훈은 사업판에서는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지역은 유능한 젊은 인재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언론도 투자자도 임원들도 새로운 주인을 존중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정면 승부 대신 옆구리를 치는 쪽으로 지역의 회사를 공격하는 대신 지역이라는 사람을 흔들기로 한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를 건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을 건드리는 거였어요. 존재의 이유, 버티는 이유를 먼저 흔들어버리면 그 다음은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라는 걸 강도훈은 지역의 가족에 대해 조금씩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퇴직한 아버지,
엄마, 그리고 할머니 남동생, 여동생. 얼핏 보면 평범하고 힘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들이 지역에게 어떤 존재인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퇴직 후에도 매일 새벽 일어나 가족들 생각부터 하는 아버지, 쉬고 있으면서도 애들 걱정에 잠 못 자는 엄마, 집안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던 할머니. 이 셋이 지역의 기둥이었어요. 강도훈은 그 기둥 하나를 먼저 치면 나머지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 틈으로 자신이 파고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건 정상적인 사고를 한 사람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실과 분노를 오래 방치하면 사람 머리는 때로 이렇게 비뚤어지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한 남자가 지역 가족을 지켜보는 일을 맡게 됐어요. 다정히 일하는 매장 근처, 마트, 버스 정류장, 그리고 백화점까지 몇 날 며칠 그 집의 움직임을 살피며 시간과 동선을 정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어요. 할머니와 며느리가 처음으로 브랜드 매장에 가는 날이었어요. 유튜브랑 런웨이 덕분에 이름이 조금 알려진 할머니가 나도 이런 거 입어봐야지 라고 말하던 날이었어요. 그 날짜와 시간이 강도훈의 메모장에도 같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며느리 오늘 외출. 지역의 이름은 그 옆에 조용히 괄호로 묶여 있었어요. 사고 소식이 뉴스로 나왔을 때 강도훈은 잠시 볼륨을 줄였어요. 리모컨을 쥔 손은 차분했어요. 얼굴에는 대단한 감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어떤 보고를 확인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뉴스는 말했어요. 술에 취한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았다고요.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 1명 사망, 또 다른 여성 1명 중태라고요. 이름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도훈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일지요. 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입안에 퍼지는 알코올보다 가슴 안쪽 어디에 퍼지는 묘한 감각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시작이다. 누군가 들었다면 그렇게 말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강도훈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건드린 것이 지역을 무너뜨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어떤 길로 떠밀게 될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죽음, 엄마의 중환자실, 그리고 이상하게만 보이는 SUV의 궤적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 한 선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 선의 끝에는 그냥 음주운전이라는 한 줄짜리 설명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겠죠. 지역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장례식과 병원을 오가며 눈앞의 일에 버티기만 하는 중이었어요. 그저 사고였다고 믿는 게 조금이라도 쉬운 길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밤 엄마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온 후 조용해진 집 한가운데에서요. 그리고 그때 지역은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의 이름과 엄마의 이름, 어딘가 적혀있던 AP라는 글자들, 그리고 AP 회장의 장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서로 엮여 있는지 조금씩 냄새 맡기 시작하겠죠. 그때가 되면 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분노와 누군가의 상실,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이 한 곳으로 몰려든 지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AP그룹 회장의 장남, 강도훈. 지금은
야경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그 사람이 언젠가 지역이 맞서야 할 새로운 악역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되겠죠.